네, 내일이 또 화이트데이죠.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들에게 사탕 선물 준비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의외로 미혼 남녀 대부분은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같은 연인들을 위한 날이 사라지길 바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브런치 이슈에서는요, 달라진 연애 풍속도 그리고 중년의 사랑법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목 연애 결혼 컨설턴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무슨 데이는 참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내일이 또 화이트데이인데 글쎄요. 이럴 때 연애 전문가니까 더 바빠지실 것도 같고요. 어떻게 사탕은 좀 준비를 하셨나요? 네, 저는 뭐 사탕 개인적으로 준비할 시간보다도요. 예. 소위 말하는 싱글 미혼분들 이 만남의 자리를 테마에 맞춰서 이제 기획 구성을 해야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 뭐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당장 뭐 내일만 해도 뭐 한 50여 분 대상으로 한 이 화이트데이 기념 만남 이벤트를 저희가 진행을 해야 돼서 네. 예, 그것 때문에 좀 바쁩니다. 네. 그렇구나. 저는 어제 이제 집 앞을 지나가는데요. 편의점 앞에 뭐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벌써부터 이렇게 사탕 바구니를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솔로들은 참 보면서 속상하겠다 싶으면서도 커플들에게는 상당히 또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 과거와는 다르게 화이트데이나 특히 이제 발렌타인데이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들이 상당히 커졌더라고요. 제가 한 13년 정도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화이트데이 같은 경우는 정당성이 많이 사라졌다고 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날 꼭 줘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네티즌들 중심으로 많이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는 참고로 그 서양에서는 있지만 그 화이트데이는 또 없어요. 화이트데이는 동양에서만 유래되는 이 데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또 발렌타인데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안종근 의사 사형 선고일이다 뭐 이래서 그 캠페인성으로 뭔가 좀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와 맞물려서 실제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커플들끼리도 굉장히 부담이 있고 솔로들 같은 경우는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날은 좀 자중을 하는 네. 그런 현상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상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드는데 하지만 또 이런 날을 이용을 해서 평소에 좀 마음에 담고 있었던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가 유독 강세인 이유가 우리나라 그 젊은 청춘들이 뭔가 기념해서 놀만한 이벤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그래도 아직까지 선호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좀 획일화된 상품이나 획일화된 방법으로 프로포즈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드러내셨어요. 네. 여대생 1,200명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화이트데이 때 받기 싫은 선물 1위가 26.4%가 커다란 사탕 바구니랍니다. 오히려 식상하다. 예, 그리고 3위가 어디다 갖다 놔야 될지도 모르는 고민형이라고. 예, 그래서 그런 설문을 하는 걸 보면서 요새 뭐 방송국들 보면 그 남성들 요리 많이 하잖아요. 뭐 네. 삼시 뭐 이렇게 세 끼를 먹는 것도 있고 셰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정성과 나만을 위해서 뭔가 준비한 그런 선물들을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은 말이면 초콜릿도 좀 만들어 본다던가 네네. 맛이나 모양 면에서는 분명히 떨어지겠지만 내가 준비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되면 지금 경계하고 있는 그 고비용의 뭔가 상술이라는 거에서 그 의미는 살려가고 보다 효율적으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만큼 더 힘은 들겠다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요.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예, 요새는 뭔가 그 모바일 SNS나 이런 거 해서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그 기프티 뭐 이런 콘을 보내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받는 사람도 굉장히 식상해 한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네요. 근데요, 요즘에 보면요, 고백을 하기도 전에 우리 흔히 썸 탄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썸 타서 끝나는 경우도 제 주변에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진 건데 이제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이제 발달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SNS와 같은 그런 그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서 과거에는 프로포즈를 하고 거절을 당하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두 사람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회사 동료나 선후배나 한 달이 거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섣부른 프로포즈를 통해서 만약에 부정적 결과가 나오면 그 관계 속에서 나와야 된다든가 그 관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요새 젊은 청춘들 사이에서는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승산이 아주 높다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그런 섣부른 프로포즈나 네.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죠. 예전에는 뭐 그 이제 우스갯소리로 최민수 그 스타일의 뭐 가자 오늘부터 내 여자 막 이런 식이 유행이고 그거를 또 남자의 카리스마로 봤다 그러면 네. 요새 같은 경우는 그런 행위가 자칫
뭐 범죄나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친구 같은 혹은 또 이렇게 주변 지인으로서 그 관계들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면서 소위 말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승산의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스며들듯이 네. 다가가는 그 요새 패턴을 그 청춘들의 연애 패턴을 좀 대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 셀프 소개팅이라고 하나요? 그 요즘 이 앱을 통해서 쉽게 만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만남이 조금 가벼워지는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요새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인간 중독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만날 사람이 없어서 싱글인 것도 있겠지만 네. 너무 많은 그런 제안들이나 이 컨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춰져 있다 보면 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사귈 수 있는 방법보다는 여러 사람을 빨리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삶 자체도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경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뭐 삼포족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설문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결혼에 대해서 이 남과 여가 느끼는 부담의 차이가 좀 다르더라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결혼이라는 게 지금 사회적 커리어의 단절로 여기고 있어요. 출산이나 결혼이라는 게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내 배움이나 사회적 그 지위 상승에 방해가 되는 혹은 그 극단적으로 해서 끝나는 그런 네. 걸 결혼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고연령의 고학력의 고스펙의 싱글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앞으로도 그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 결혼이라는 게 지금 나의 어떤 그 의무감, 이 자유로움의 단절인 거죠. 책임감, 의무감, 뭐 혹은 결혼을 하면 전세자금 마련이라든가 뭔가 이런 거를 떠안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거기다가 또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유로움 있지 않습니까? 네. 요새 그 모 방송 보면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잘 사는 남자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그걸 통해서 남자들이 이렇게 좀 우중충하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모습을 봐야 결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 방송을 보는 저희 살고 시청자들은 오히려 거 봐. 주말에 오면 오토바이야. 뭐 그죠? 패러글라이딩 하러 가고 뭐 무선 자동차 하고 게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리고 심지어 요리 같은 건 본인이 더 잘해 버리니까 네. 그럼으로써 이제 결혼과 이 관계 속에 놓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두려워하고 있는 현상들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와닿는 게요. 요즘에 제 주변에 보면은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 결혼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건 바로 자기 개발 같아요. 네. 그 자기 개발이라는 거는 여성들 같은 경우 학력에 대한 이 굉장히 그 학문에 대한 공부에 대한 욕심도 많은 것 같고 커리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라든가 뭐 피부 이런 것들에도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연애에서 조금씩 멀어져가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현실 속의 연애는 좀 어려워지는 반면에 TV 연애 관련 프로그램은 상당히 또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봐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육적 측면이에요. 무슨 말이냐? 결혼을 하기 전에 오해를 하고 저게 저런 뜻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약간 예능으로 풀어내는 거죠. 여자의 저 언어는 남자들이 저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 건데 저런 남자는 여자들이 싫어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교육의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삼둥이나 그죠? 추사랑과 같은 그런 이쁜 애기들, 잘 사는 부부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캠페인성으로 나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 심지어 그 주변에 보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은 하기 싫은데 애는 갖고 싶다라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 방송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 캠페인성으로 하는데 결과가 그 결혼 시장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또 중년 커플의 연애 프로그램도 상당히 인기를 얻었는데요. 실제로 그 중년의 만남을 주선하실 때 좀 주의해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아마 뭐 중년이라는 개념이 과거하고는 좀 다르죠. 요새 30대들하고 예전에 20대와 비슷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중년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뭔가 대화 단절, 권위적이고 좀 보수적인 성향의 어떤 그런 그 연애 패턴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들을 좀 막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이 있어서는 중년만큼은 더욱더 자기 관리가 일단 철저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소통이나 이 대화에 있어서 듣는 태도나 이 리액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서적 교감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중년도 얘기하시지만 요새 뭐 방송을 통해서는 그 이혼하는 많은 커플들이 이 사회적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혼한 이유들이 뭐 폭력, 도박 뭐 이런 경우들보다는 사실은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그 대화 단절 네. 그리고 뭔가 생각의 차이들로 인해서 결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연애나 결혼에서만큼은 중년들도 더 요새 청춘들 그 20, 30대 미혼들보다 그런 좀 탄력적인 태도로 네. 서로를 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가르치려 하는 스타일의 대화를 한다든가 네. 다 알아, 뭘 알아 이런 식으로 하는 소통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 나이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연상연하 커플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연예계에서도 연상연하 커플을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연상연하는 아마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뭔가 그 자기가 연애나 이 관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하려는 여성들 같은 경우 그 연하와 이 결혼이나 연애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조금 느낄 수 있죠. 그래도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끌려가는 연애보다는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연애를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반대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담은 좀 덜하겠죠. 아주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서 뭐 발렌타인데이 때 사탕을 받고 화이트데이 때 명품백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압박이나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는 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럼 오늘 나오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솔로를 탈출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어떤 조언 같은 거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 많은 업체나 기관들을 다니는데 늘 듣는 말이 뭐냐면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에 굉장히 괜찮은 처녀 총각들이 많다. 근데 이 아이들이 연애나 결혼을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 경계심이나 이 불편함 그리고 소극적인 자세로 있으면 절대 그런 인연이 일단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 차단이나 뭔가 뭐 회사 내 CC들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서 만나면 안 한다. 또 혹은 뭐 연상연한 어린애들은 또 안 만난다. 또 종교가 같아야 된다. 여러 가지 뭔가 상대를 걷어내는 조건들을 많이 내비치다 보면 인연을 찾기는 더욱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익숙해진 자기 생활 패턴에 회사에서 야근하는 게 훨씬 즐겁고 편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적인 전문가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네. 낯선 이성과 먼저 반갑게 아이 컨택을 하고 그 사람에서 긍정적으로 알아가는 기술이나 사회적 환경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덜 발달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오늘 분들도 화이트데이에 솔로라고 해서 앉아있지 말고 분연히 일어나서 여기저기 찾아보면 주변에 좋은 만남의 그 자리나 소개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